저는 올해 66입니다. 20년 전 전 남편의 문제로 이혼을 했죠.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36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남자 중학교를 나왔고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공대에 진학했어요. 여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됐어요. 물론 학업에 열중하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공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들은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대학도 잘 졸업했죠.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반도체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연봉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었지만 연애는 정말 서툴렀거든요. 여자를 대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들이 대학 때 짧게 사귄 적이 2번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번 다 몇 달도 채 안 돼서 끝났죠. 아들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저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30을 넘겼죠. 그리고 30대 중반이 됐어요. 주변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봤죠. 아들 결혼은 언제 시키려고? 저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들은 연애 자체를 힘들어했으니까요. 밤마다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 걱정에 뒤척이는 날들이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자기 나이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를 만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부담 줄까 봐요. 대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밝아졌어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예전에는 집에서 쉬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것 같았죠. 마음이 설렜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어쩌나. 아들이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밝았죠. 엄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얘기를 꺼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뭔데?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말씀드릴까 고민했는데요.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든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저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요.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들한테 잘 맞는 사람일까? 우리 가족과도 잘 맞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일단은 기뻤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까? 엄마도 궁금하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어떠세요? 제가 약속 잡아볼게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어떤 여자일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할 정도면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드디어 우리 아들도 누군가를 만났구나. 이제 정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약속한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집안 정리를 했어요. 괜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편한 옷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옷으로 골랐어요. 오후 3시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다시 한번 봤어요. 머리도 다시 빗었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죠.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지혜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지혜는 반반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혜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저는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죠. 지혜는 생각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긴장한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여유로워 보였죠. 저는 준비해둔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지혜를 찬찬히 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대전에 계세요.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그 일 도와주시면서 지내세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인 것 같았어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죠. 지혜 씨는 뭐 하세요? 서울에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어요. 5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렇구나. 서울 생활은 어때요? 처음에는 적응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말도 잘했어요. 저는 아들을 슬쩍 봤죠. 아들은 지혜를 보며 행복해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죠.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면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요? 밖에 나가서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한식당이었죠. 분위기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계속했죠.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아들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답지 않게 적극적이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자꾸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지혜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식사 중간쯤 지혜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은 서울에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나온 얘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서울이요? 네, 저희 둘 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출퇴근 생각하면 서울이 좋을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약간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벌써 신혼집 위치까지 정해놓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혜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하죠.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봐야죠.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섣불리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날씨가 좋았어요. 저녁 공기가 상쾌했죠. 오늘 뵙게 돼서 좋았어요, 어머님. 지혜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들이 지혜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혼자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밝고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신혼집 얘기를 꺼냈을 때의 그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미리 다 정해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괜한 걱정인가? 요즘 세대는 다 저런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죠.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혜 어땠어요? 아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보이더라. 밝고 좋은 애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요? 다행이다.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아들아. 네.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알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면 됐어요. 신혼집 위치쯤이야 나중에 조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곧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지혜 부모님을 만나보자는 거였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었어요. 두 집안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옷도 골라놨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상견례라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곧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죠. 옷도 며칠 전부터 골라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 번 확인했어요. 단정해 보이는지 너무 딱딱해 보이지는 않는지요. 상견례라는 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요. 아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희 넥타이 괜찮죠? 아들이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괜찮아. 잘 어울려.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지혜 부모님이 선택한 곳이라고 했죠. 우리는 30분 일찍 출발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차 안에서 아들과 저는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긴장한 거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죠. 우리는 예약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공간이었어요. 테이블도 널찍했죠. 지혜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곧 오시겠지.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따라 두 분이 들어오셨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혜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색 운동복 상하의를 입고 계셨어요. 어머니도 분홍색 운동복 차림이었죠. 조깅이라도 하러 가실 것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운동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옆에 앉은 아들도 굳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혜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어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운동복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혜 어머니도 인사를 하셨어요. 화장은 진하게 하셨지만 옷은 여전히 운동복이었죠. 늦어서 죄송해요. 대전에서 올라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지혜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그래도 설마 이런 차림으로 상견례에 오실까요?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저는 계속 지혜 부모님의 옷차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아들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분위기 좋네요. 지혜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곡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주문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불편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혹시 운동복이 최근 유행인가? 제가 모르는 새로운 문화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지혜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복장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딸이면 부모님한테 뭐라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지혜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지혜와 눈을 마주칠 뿐이었죠. 지혜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지혜 부모님의 운동복만 눈에 들어왔죠.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일단 예의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지혜 아버님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운동복 차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부부가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거든요. 지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 하지만 그래도 상견례인데요. 옷을 갈아입고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 아닌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지혜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복장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듯이요. 저는 아들을 슬쩍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아들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가끔 지혜 부모님이 말을 건넸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죠.
이 자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상견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곧 벌어질 예정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자리를 무사히 넘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예의를 지키자.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곧 들을 얘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지혜 어머니가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입을 여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불안했죠. 네, 그러시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혜가 결혼하면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당연하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10억짜리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 아버지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0억이요? 10억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제대로 된 집 구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죠. 지혜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당연하게 요구하시다니요. 그리고 차도 필요하죠. 지혜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차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네, 독일차 한 대는 있어야죠. 딸의 품위 유지가 돼야 하니까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차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높다고 해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혜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한테 용돈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저희 둘 합쳐서요. 지혜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라고요? 옆을 보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신혼여행이랑 혼수도 있잖아요. 지혜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었죠. 남자 쪽에서 70%는 부담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70%요. 신혼여행과 혼수를 70%나 부담하라고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억짜리 집에 독일차에 매달 100만 원 용돈에 신혼여행과 혼수까지요.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나올 얘기인가요? 요즘 남자 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 지혜한테 청혼하신 거 아닙니까? 지혜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능력이 된다고요? 아들이 돈을 잘 번다는 걸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죠.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부모님의 이런 요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죠.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요. 지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죠. 아드님이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시잖아요. 연봉도 높으시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지혜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직장과 연봉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아들의 능력을 보고 접근한 건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지혜를 다시 봤어요. 지혜는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이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이 6개월 동안 만났다고 했죠. 그동안 지혜는 아들의 모든 걸 파악한 거예요. 직장도 연봉도 집안 형편도요. 그리고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이 모든 걸 요구하는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순수하게 좋아해서 만났을 텐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 제안이 합리적이죠? 지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합리적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란 말인가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잠깐 아들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지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가 조용한 곳을 찾았죠. 아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이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들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10억짜리 집에 독일차에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아들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6개월 동안 저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봤어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지혜랑 데이트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지 않았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아들이 토해내야 할 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제가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여자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달랐어요. 제가 서툴러도 웃어주고 이해해줬어요. 그래서 편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껴졌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지혜랑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10억짜리 집, 독일차, 매달 100만 원 용돈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혜가 저를 좋아한다고 믿었어요. 제 직업이나 연봉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요.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나 봐요. 처음부터 제 조건을 본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지혜 부모님이 제 직장이랑 연봉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지혜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아들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잘 알았거든요. 지혜를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했습니다. 이대로 결혼하면
아들이 평생 고생할 게 뻔했어요. 아들아, 엄마 생각을 말해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결혼은 안 된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죠. 아들아, 내가 지혜를 좋아하는 거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면 너는 평생 고생할 거야.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겠니? 매달 이자만 얼마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에 독일차에 매달 100만 원씩 용돈까지.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감당이 안 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들이 걱정됐거든요. 신혼여행이랑 혼수도 70%를 부담하라고 했잖니. 결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이 끝이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요구할 거야. 애 낳으면 육아비, 교육비 다 내가 부담해야 할 거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버는 기계로밖에 안 보여. 지혜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게 안 돼요. 6개월 동안 쌓은 추억이 자꾸 떠올라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했어요. 아들아,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는 내가 들어가서 거절했으면 좋겠어.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족이랑은 연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해. 아들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제가 직접 해야죠.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괜찮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해야 해요. 제가 지혜한테 청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끝내야죠. 아들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견했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를 내는 거니까요. 그래,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쉬었죠. 자, 이제 들어가요,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지혜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불안해 보였어요.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지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을 주려고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아들이 결정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들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죠.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 가족과 그쪽 가족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혜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힘을 주려고요. 10억짜리 집, 독일차,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신혼여행과 혼수 70% 부담.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빠,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면 안 돼요? 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요구가 뭐가 과한 거죠? 지혜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요. 남자 쪽에서 좀 더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운동복 차림의 지혜 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운동복을 입고 오시는 것부터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은 하늘을 찌르네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옷이 뭐가 어때서요? 지혜 아버지가 발끈하셨습니다. 상견례는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그런데 조깅복 차림으로 오시다니요. 저는 속 시원히 말했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편한 옷 입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상종이 안 되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엄마 가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6개월 동안 만나놓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됩니까?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요? 지혜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런 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댁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지혜 씨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제 조건 때문에 선택받은 거였구나 하고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모님이 제 직장이랑 연봉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건 우연인가요? 아들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운동복 입고 온 게 뭐가 어때서요? 예의 없다고요? 그럼 당신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혜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대단할 것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존중할 줄은 압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식사비는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요,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렇게 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딸 같은 애 다시 못 만나요. 지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아들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잘했어, 아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대로 된 선택이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어.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진짜로 지혜를 좋아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 특히 저런 가족이랑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한 거고요. 그럼 됐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엄마, 저 오늘 결정 후회하지 않을게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후회할 필요 없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게 맞는 선택인 거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약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들어가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아들은 피곤해 보였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사돈들, 그들의 황당한 요구, 아들의 결연한 거절. 힘든 하루였지만 잘 끝났습니다. 아들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저에게도요. 그날 저녁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거른 것 같았죠. 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있게 해줘야 할까요? 결국 그냥 두기로 했어요. 아들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운동복 차림의 사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황당한 요구도요. 10억짜리 집, 독일차, 매달 100만 원 용돈.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돼서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푸석했죠. 잘 잤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준비해놨어. 저는 식탁으로 아들을 안내했어요. 아들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포크를 내려놨죠.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전 출근할게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괜찮겠니? 오늘은 쉬는 게 어때? 아니요, 회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죠. 아들이 출근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괜찮을까요?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퇴근했어요. 표정이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죠. 오늘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정신없이 일했더니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지. 저는 안도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출근했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말이 없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 아들이 불렀습니다. 응? 저는 돌아봤어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아들의 얘기를 들을 준비를 했죠. 지혜랑 헤어진 게 결국은 정말 맞는 선택이었어요.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맞았어요. 저 사람들이랑 가족이 됐다면 전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대출받으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해 봤어요. 제 월급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 차 할부금, 용돈까지. 저는 돈 버는 기계가 됐을 거예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번 일로 배웠어요.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저랑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결혼도 신중하게 할게요. 상대방 가족까지 잘 살펴보고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저녁을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죠. 아들은 밥을 잘 먹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먹는 거였어요.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저는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엄마, 제가 결혼이 늦어져도 괜찮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늦더라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사람 만나보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이 오히려 약이 됐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정말 회복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함께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전 결정을 못 내렸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 있게 결정한 거야. 엄마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서 힘을 줘서 가능했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죠.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회복된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거죠. 운동복 차림의 사돈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황당한 요구도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나간 일이니까요. 오히려 그 일이 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운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앞으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을요. 그리고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가 기대됐거든요. 아들도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 이겨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요. 함께니까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럴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